오케이. 네, 오늘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비트코인하고 금의 근황, 그리고 2021년 동향, 그리고 새해인 2022년에는 어떻게 될까? 1분간만 간단히, 지난 1년 반추해보고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 랠리, 연말 랠리 기대했더니만 1억은 커녕 5천만원도 깨질 판이죠. 지난 1년 동안 플랜 B니 유튜브들 난리가 아니었죠. 당연히 이제 목돈이 없는 투자자들,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암호화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아마 오히려 콘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만 돈을 벌고 알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고점에 물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연내 10만 달러 간다더니 비트코인이 배신을 했다. 연초에는 29,000달러에서 11월 8일날 67,000달러 고점을 찍고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8,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30일 현재 31일 1월 2일 현재도 마찬가지고, 자, 비트코인의 검색 관심도도 보면 1월 첫째 주에서부터 5월 3주차에서 고점을 찍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이 구글 트렌드에서 28 지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투자자의 마인드는 뭐다? 대중의 반대로 하면 된다. 연말 산타 랠리니 연말 랠리 하면서 1억을 오른다에 베팅했던 옵션들, 마진 거래 옵션들을 전부 다 청산당하고 난리 아니었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검색 관심도가 엄청 최저죠. 이럴수록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수록 투자를 해야 된다. 구입을 해야 된다.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왜 연말로 갈수록 떨어졌냐? 최고점에서 30% 넘게 빠졌다. 정점을 찍었을 때는 8,270만원까지 올랐었네요. 보통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첫해, 그러니까 올해 2021년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는다는 것은 예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겨우 지난 최고점, 전고점인 8천만원에서 겨우 200만원 오른 정도로 고점을 찍고 내려가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사람들이. 8천만원은 물론이고 1억 정도는 뚫어줘야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공식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텐데, 의외로 전고점보다 200만원 더 찍고 이렇게 하락을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아마 관심도가 완전히 떨어지고 실망을 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점에 물리고 계속 상승을 바랬다가 지금 현재 거의 바닥을 찍고 있죠. 지금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또 못 들어가더라고. 사람들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암호화폐 가격 하락의 촉매제가 됐다. 그리고 연말이 올수록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들에게 수익 실현 보고서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삼아온 대형 펀드들이 이익 실현에 나섰고 결국은 연말 정산을 한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가 6월 이후부터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는요,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디지털 금, 그리고 금을 대체하는 미래의 위험 해지 수단이라고 보는데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미국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율이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진정한 위험 해지 수단,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 정부 기관이 발표를 한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이게 무슨 금으로서의 위험 해지 수단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도 비트코인이 위험 해지 수단이 되려면 아직도 당당 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쉽게 대중들, 기관들에게 수용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은. 전기차가 30년 전에도 동사무소에서 굴러 다녔거든요. 그러나 전기차의 문제점, 이런 거에 엄청난 비판이 많았고, 아직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도로에 몇 대 아직 굴러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인재 콘센트 설치하고 있고,
쉽게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억 원, 그러니까 10만 달러를 예측을 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산의 일정 비율을 암호화폐에 일정 비율로 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기관들이 자신들의 자산의 비율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면 1억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듯이 비트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형편없는 비율이었죠. 물론 호재로 어디 대기업 어디가 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뭐 큰 손들이 매입했다 이런 것은 종종 나오지만 일반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으로 아직 편입하기에는 아직은 이른가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루 투자 거래량도 40조 원에서 10분의 1로 쪼그라들어서 4조 원 정도로 줄었다.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도 아까 보셨듯이 뭐 5분의 1 정도로 줄었네요. 4분의 1 정도로 줄었네요. 이럴 때 투자해야 된다니까. 지난 1년간 금방 시간이 지났죠. 테슬라가 2월달에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채택했다가 뭐 4개월 5개월 만에 뭐 환경 오염을 이유로 해서 또 취소도 하기도 했고, 코인 거래에서죠,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고, 이때 좀 잠깐 반등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었죠. 선물 상장 지수 펀드가 10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물 ETF는 아직은 수용이 되지 않고 있죠. 허무맹랑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수용될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요. 쉽게 미국 정부가 현물 ETF 수용하지 않습니다. 수용하면 뭐 끝장나겠죠. 비트코인의 가치를 굳게 믿고 있는 가상 투자자들은 장기적 가격 흐름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호들이라는 사이트도 있죠. 무조건 홀드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희소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비트코인이 많이 알려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연말 상승 랠리가 아니라 하락 랠리가 이어졌죠. 그때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많이 해주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더리움을 0.01개 이상 보유한 지갑은 2029만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겠죠? 2022년 상반기에 또 FOMC에서 물가지수, 미국 고용률,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거 발표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3월 달에 그때까지 테이퍼링을 마치고 2022년도에 3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금리를 3번 인상하게 되면 3번 모두 폭락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FOMC에서 만약에 물가가 높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 올랐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폭락을 합니다.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 많이 주는 채권으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직은 무슨 나쁜 소식이 나오면 금처럼 IMF 때 금값이 엄청 비쌌잖아요. 그것처럼 위험을 해지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현물 시장 현재 경제 돌아가는 것과 반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더라. 그런 주의사항을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폭등을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원래는 올라야 되거든. 근데 오히려 떨어진다. 자, 여기 보시면 2022년 1월 1일에는 지난 2021년 동안의 금값의 동향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금값은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난 2021년 동안 거의 4.3% 정도의 가격이 떨어졌죠. 세계가 돈이 많이 풀리고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그러면 금값이 올라야 되는데 현재 금은 상당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채권처럼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로 돈이 몰리게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석이 눈에 띄죠. 바로 암호화폐 열풍이 금값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같은 위험 해지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많은 상승과 수익을 줬다. 그러나 금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은 손실을 봤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열풍이 금값에 2022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금 대신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전문가들은 금의 비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암호화폐로 대처할 것을 권고를 했다. 자, 내년 금값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좀 떨어질 것 같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연초보다는 오를 건데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이고 미국 정부가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발표가 있을 때마다 엄청난 폭락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서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멍청한 애들은 알트코인의 미래 그걸 분석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다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간과하고 알트코인을 분석하고 있는 멍청한 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1년 비트코인 한번 검토를 해봤고 2022년 물론 전망을 부동산 예측 다들 하고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예측이 수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아직 달성을 했느냐, 전고점을 돌파를 했느냐 의견이 분분하죠. 비트코인 반감기 스케줄에 따르면 이미 2021년 11월 달에 11월 8일 날 이미 전고점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락만이 남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반감기 사이클에 따르면 8천만 원이, 8,200만 원이 고점이라고 하기에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절하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1억을 한번 돌파하고 하락기에 배어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아직 상승 한 번 남았다. 이것이 현재까지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를 배신해 왔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비율을 높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